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스트 원 TV의 베스트 원입니다. 오늘은 기생충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는 100년 전부터 주장을 했었죠. 암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과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병리학자 중에 하나가 윌리엄 러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1952년도생이시죠. 1940년도에 사망하신 스코틀랜드의 병리학자이자 의사이신 윌리엄 러셀은 1890년도에 암미생물이라는 개념으로 최초로 그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러셀은 러셀 바디로도 유명하시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적혈구만한 적혈구의 반만한 크기의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가 관찰을 하면은 뭐라고 썼냐면 parasitic yeast-like fungus organism이라고 해서, 이게 해석을 하면은 곰팡이 같은 그러한 기생충과 같은 효모라고 했죠. 그래서 이 러셀바디라는 거를 명시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하늘농원 TV에서 얘기했듯이 그는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검사한 결과 기생충의 포자로 보이는 그것이 세포로 침투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과는 그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무시됐고, 윌리엄 러셀과 같은 몇몇 연구자들은 심지어 의학적 이단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과 기술은 다시 이 가설을 표면화시키고 있죠. 지금 암이 기생충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은 일반적으로 암세포와 기생충 감염세포 모두 세포 사멸의 억제와 세포 복자의 속도 향상과 같은 동일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게 그러니까 기생충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파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1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암에는 작거나 큰 기생충 형태가 있다. 그래서 412마리의 건강한 쥐에게 주사를 모두 했더니 기생충을 넣었더니 모두 유방암을 발병시켰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926년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2013년도 기생충이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셨던 요하네스 피베르게라는 분이 계셨어요. 107년 전이죠. 기생충 암 원인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867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건강한 쥐에게 살아있는 아주 작은 스피롭테라는 기생충을 위장에 강제적으로 넣었더니 이제 암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1926년도에 그 논문의 업적으로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유명하신 분이 알폰스 웨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915년생이시죠. 독일의 의사이십니다. 1960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아주 열심히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미세 기생충을 확인하고 비디오로 녹음하고 자료로 남겼습니다. 프로토조아라는 미세 기생충에 의해서 암이 감염돼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훌다 클락 박사라고 캐나다 분이신데, 이분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두 가지다. 그게 99%가 그 질병의 원인이, 첫 번째가 기생충이고 두 번째는 오염이다. 1928년도에 캐나다에 태어나신 이 홀다 클락 박사님은 인간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의 원인은 기생충이라는 확신을 갖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기존 의학계에서는 무시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법적 소송도 휘말리게 됩니다. 옛날 논문을 보면요, 1918년도에 그때는 옛날에는 원숭이 갖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80년 전 논문인데요. 이때 건강한 원숭이들에게 기생충을 삽입을 했습니다. 기생충을 삽입한 후에 원숭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봤더니 암에 걸렸다는 거죠. 이게 어떤 형태냐면, 암에 걸려 죽은 원숭이들을 바로 죽어서 이제 부검을 해서 5분 안에 봤더니
그 종양 안에 선충들, 기생충이 발견되었죠. 그 기생충들을 다시 건강한 원숭이에 넣었더니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1926년도에 이거는 이제 파리 장군님께서 번역해 주신 건데, 거기에 이제 기생충들을 쥐에 다수의 쥐들에게 기생충을 넣어서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량의 기생충을 넣고 기생충을 한두 마리 넣고 이렇게 했더니 기생충을 많이 넣은 그 쥐군에서 훨씬 더 많은 암을 일으켰고, 한두 마리 넣었던 기생충을 넣었던 거기는 쥐들은 암을 발병시키지 않았다. 뭐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생충과 암과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박테리아 있죠. 박테리아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시킨다. 클라미디아라는 것이 폐암을 일으키고, 마이크로플라즈마가 위장과 간암을 일으키고, 살모넬라가 담낭암을 일으키고요. 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죠. 바이러스 중에서 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두경부암을 일으키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을 일으키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을 일으킨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도 신문 기사를 보면요, 기생충을 잡아야 암을 잡는다. 간흡충은 담도암을 일으키고 쥐혈흡충은 방광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기생충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997년도에 출판된 기생충학 서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담을 일으키는 간흡충, 방광암을 일으키는 쥐혈흡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기생충 분야가 아직도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입장이죠. YTN-TV를 보면 인간에게 암 유발을 시키는 기생충을 첫 번째로 발견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MBN 뉴스에도 사람에게 옮기는 기생충을 첫 발견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하늘농원에서 TV에서 방송했던 그 기생충을 접종한 쥐가 대장암을 발생시킨다, 이런 기생충에 대한 암 증거들을 좀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기생충이 림프종 암세포를 변형시켰다. 또 전염성 기생충이 햄스터 등 동물의 사종암을 발병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박테리아 감염이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10여 년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닥터심 그 영상에서도 MS를 얘기하죠. 마이크로스포르디아라는 미포자충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스포르디아 MS는 돌연변이를 2.5배 증가시킨다. 돌연변이, 사실 이 세포의 돌연변이가 결국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MS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암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논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죽이는 기전이 암을 죽이는 기전인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많은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생충을 없애면 암을 없어진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기생충을 죽이는 기전이 암을 죽이는 기전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 암을 죽이는 기전과 동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리퍼포즈, 목적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충제는 리퍼포즈 메디슨으로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복용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래서 결국은 각자 도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약을 쓰면 그게 과연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지, 또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그 구충제들이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그거 충돌되는 약들도 잘 파악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약을 써보고, 기전에 적용이 돼서 암이 작아지거나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효과가 없다라면 새로운 기전의 약들을 쓰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